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먼저 이 돌의 부피는 이 늘어난 물의 부피와 같기 때문에 늘어난 물의 부피를 구하면 25 곱하기 14에다가 물의 높이인 2를 곱하면 700이 되므로 답은 705cm입니다. 왜 높이는 안 곱하네요? 늘어난 물의 부피가 돌의 부피랑 같은데 높이가 2cm만큼 높아졌는데 늘어난 물의 부피랑 돌의 부피는 같기 때문에 높이가 아니라 2cm. 오른쪽과 같은 직면체 모양의 수조에 벽돌을 넣었더니 벽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서 물의 높이가 4cm만큼 높아졌습니다. 이 벽돌의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외워보세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벽돌의 부피와 늘어난 물의 부피가 같기 때문에 이 늘어난 물의 부피인 16 곱하기 15 곱하기 물의 높이가 4cm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4를 곱하면 960 그리고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되게 길었네. 질문이 네. 오른쪽과 같은 오른쪽 모양의 수조에 돌을 넣었더니 돌의 물속에 잠기면서 물의 높이가 2cm만큼 높아졌습니다. 이 돌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돌의 부피는 늘어난 물의 부피와 같으므로 가로 세로인 25 곱하기 14와 물의 높이가 2cm 높아졌다고 했으므로 2를 곱하여 700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오른쪽과 같은 직면체 모양의 수조에 벽돌을 넣었더니 벽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서 물의 높이가 4cm만큼 높아졌습니다. 이 벽돌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이 벽돌의 부피는 늘어난 물의 부피와 같으므로 16 곱하기 15 곱하기 늘어난 물의 높이는 4cm를 곱하여 960이 되므로 답은 960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성화가 집에서 연습으로 가는 것, 뛰어서 가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30분 더 빨리 도착합니다. 성화가 뛰는 속력은 시속 3km로 일정하고 자전거의 속력은 시속 12km로 일정하면 성화는 집에서 이루어질 때까지의 거리는 몇 km인지 분수로 나타낸 보는 문제입니다. 단 성능이 걸린 시간에 대한 가는 거리의 비율입니다. 먼저 성능은 걸린 시간분의 가는 거리가 됩니다. 걸린 시간은 간거리 나누기 속력이 되고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속력분의 가는 거리가 됩니다. 성원의 집에서 공동에게까지의 거리는 5km라고 할 때 뛰어서 간 거리는 가는 시간은 3분의 4km이고 자전거로 간 시간은 15분의 4km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0분은 전체가 60분이므로 60분의 20이므로 3분의 1이므로 3분의 1km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0분이 어떤
것이 20분 더 많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뛰어 걸리는 시간 빼기 자전거로 걸리는 시간을 빼면 20분 더 빨리 도착한다고 했으므로 자전거 타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3분의 네모 빼기 12분의 네모를 하여 3분의 1이 되고 됩니다. 여기서 분모를 갖게 하여 3분의 네모는 11분의 네모 곱하기 4가 되므로 11분의 네모 곱하기 4 빼기 12분의 네모는 11분의 4가 되므로 분량 보았을 때 네모 곱하기 4 빼기 네모는 4가 됩니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3도 4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모는 4 나누기 1 거꾸로 해서 4 나누기 3과 같으므로 3분의 4가 될 수 있으므로 3분의 4를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3분의 1km가 됩니다. 재밌는가요? 네. 맨 마지막 줄에서 네. 세 번째 줄부터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여기서부터요. 네. 네모 곱하기 4가 왜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분자만 봤을 때 네모 곱하기 4 빼기 네모는 4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모는 똑같은 대로. 그러면 네모 4가 되므로 네모 곱하기 3도 4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 네모는 4 나누기 3이므로 분수로 나타냈을 때 3분의 4가 될 수 있습니다. 3분의 4를 대분수로 바꾸면 1과 3분의 1km가 됩니다. 1과 3분의 1km가 됩니다. 네. 빼기 12분의 네모 곱하기 4 빼기 12분의 네모가 12분의 4가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거요. 네. 3분의 네모를 분모를 12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를 하는데 근데 곱하기를 할 때 분자와 분모를 같이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12분의 네모 곱하기 4가 되는데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나요? 네. 그러면 그 네모에는 어떤 수도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네모를 몰라가지고 네모를 성한의 집에서 있는 데까지 가는 거리를 네모라고 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잖아요. 이모네 때까지 가는데 뛰어서 가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20분 더 빨리 도착합니다. 선항아지는 속력은 시속 3km로 일정하고 자전거의 속력은 시속 12km로 일정하다면 선항의 집에서 이모네 때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분수로 나타내 보세요. 속력은 걸린 시간에 대한 가는 거리의 비율입니다. 이 속력은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인데 이거를 분수로 바꾸면 걸린 시간분의 간 거리가 되고 이거는 걸린 시간은 간 거리 나누기 속력과 같기 때문에 이걸 또 분수로 바꾸면 속력분의 간 거리가 됩니다. 서울의 집에서 이모네 때까지의 거리를 4km라 했을 때 뛰어서 간 거리는 3km인데 이 3km는 분수로 바꾸면 3분의 4km가 되고 자전거로 간 시간은 똑같이 12km이기 때문에 12분의 다음을 알았어.
거리예요. 간 거리. 그래서 네모가 제 질문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뛰어서 간 거리가 네. 왜 3분의 네모킬로미터인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성화가 뛰는 속력이 시속 3km를 일정하다고 했으므로 먼저 그 걸린 시간은 3분 그러니까 분모가 4.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뛰어가는 시간은 뛰어간 거리가 됩니다. 네. 뛰어서 간 거리는 속력분의 간 거리인데 속력은 3km이기 때문에 속력은 3이 되고 3분의 간 거리는 네모라 했기 때문에 3분의 네모킬로미터가 되고 잠깐만요. 거, 그게 왜 뛰어간 거리가 돼? 뛰어간 걸린 시간 걸린 시간이 돼? 걸린 시간이 간 거리 나누기 속력인데 이거를 분수로 바꾸면 속력분의 간 거리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 그런데 왜 킬로미터야? 거리의 단위로 킬로미터를 쓸 때. 그럼 그건 거리야 지금? 네. 시간이라고 써있는데? 모르겠어요. 질문하세요. 네. 그 풀이에서 첫 번째 불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주세요. 그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간 거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걸린 시간 분들을 가지고 간 거리 나누기 속력이므로 속력분의 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원의 집에서 이모들까지의 거리를 네모킬로미터로 할 때 뛰어서 간 뛰어서 갔을 때 3분의 네모킬로미터라고 나타낼 수 있고 자동으로 때 3분의 네모킬로미터가 시간인가요? 아니면 거리인가요? 3분의 네모킬로미터. 네, 3 질문부터 내보내요. 그 3분의 네모킬로미터라고 써있는데 네. 그게 시간인 거예요? 아니면 거리인 거예요? 킬로미터니까 거리. 그게 3분의 네모킬로미터를 어떻게 나타내요? 3분의 네모킬로미터를 어떻게 나타내요? 이게 어떻게 구해요? 그 성화가 뛰는 속력이 3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뛰어서 간 속력이라고 할 수 있고 자전거로 간 속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성화가 뛰어간 속력은 시속 3km라고 했으므로 걸린 시간이므로 분모는 3이 되고 성원의 집에서 이문까지 거리는 네모킬로미터라고 했으므로 네모가 들어갑니다. 그럼 뛰어서 간 시간이
뛰어서 간 속력이 되는 건가요? 이거요? 네. 뭐라고? 이거를 네, 킬로미터로 말하면 돼요. 질문 이렇게 지금 이 속력 지금 이게 속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킬로미터를 왜 쓰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신 거예요. 뛰어서 간 시간이 아니라 뛰어서 간 속력이 맞다는 걸 질문했어요. 근데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간 거리인데 근데 그 3km가 걸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3분의 4 킬로 그 3은 3km 에서 그 3은 어디서 났어요? 3은 문제에서 시속 3km라고 쓰는 걸 나왔습니다. 그럼 그 3km가 분모가 되는데 그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간 거리인데 그러면은 그 분모에는 3km가 걸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부터 다시 응. 성화가 이거는 아니 풀이만 해. 문제는 다 알잖아. 이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간 거리인데 이 걸린 시간은 가는 거리 나누기 속력이기 때문에 간 거리에서 나누기 속력을 하면 속력분의 간 거리가 됩니다. 성화는 집에서 병원에 때까지 거리를 4km 했을 때 뛰어서 간 속력은 뛰어서 간 속력이야 그건? 네. 시간이라고 써 있는 걸? 그쵸. 지우지 말고 밑줄 긋고 옆에 써야지. 뛰어서 간 속력은 속력 걸린 시간분의 간 거리인데 이 3km가 걸린 시간이 돼서 얘도 왜 3km가 걸린 시간이 돼? 질문했을 때 3km가 걸린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그게 이해가 됐어? 항상 3km가 걸린 시간이 된다는 걸 이해했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 거야? 그럼 가는 시간이 아니라서 모르겠어. 응, 질문해야지. 계속 모른다고 해야지. 속력이 왜 아니 그 걸린 시간이 왜 3km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시속이 1시간 동안 (3km를) 일단은 뛰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시속 3km라는 의미가 이것을 보자면은 속력이 성화가 뛰는 속력이 시속 3km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속력이 시속 3km인데 속력이 시속 3km인데 그 속력은 걸린 시간보다 약간 거리인데 3km 하면 걸린 시간 그러니까 이거라고 봤을 때 속력분의 거리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어가 뛰는 속력이 시속 3km라고 알고 있어서 속력분의 거리라고 할 수도 있으므로 그 3분의 4km. 혜인아, 아니야. 왜 틀린 걸 자꾸 찍어서 말해? 잘 모르잖아. 응? 인정하지 않아 지금? 너 알아 저거? 지금 계속 찍어서 얘기하고 있잖아. 물어보는 걸 찍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잘 모르겠다, 더 준비하겠다 하고 넘어가야지. 오케이? 이거는 저 단어가 뭔가 틀렸어요. 그래서 발표한 사람도 지금 헷갈려하고 있어. 더 준비를 해야 돼. 넘어갑시다. 정현이 골라. 오른쪽과 같은 정육면 제고량의 어항의 물이 25cm 높이만큼 들어있습니다. 어항을 꾸미기 위해 바닥에 자는 돌들을 깔았더니 물의 높이가 19cm가 됐습니다. 어항에 넣은 작은 돌들의 높이는 모두 몇 제곱cm인지 빼보세요. 먼저 그래. 이 작은 돌들의 높이는 그 늘어난 물을 표하기 때문에 그 늘어난 물의 높이를 구해보면 30에다 곱하기 20을 한 다음에 15cm였는데 19cm가 됐기 때문에 19에서 15를 빼면은 6,400이 되므로 답은 6,400제곱cm가 됩니다. 키나무 5개 주다 입체 도형을 만든 것입니다. 만든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제곱cm인지 구해보세요. 이렇게 세모로 된 이 정육면체 한 면의 넓이를 구하면 3 곱하기 3을 해서 10가 되고 거의 입체 도형에서 그 겉면이 총
20개 있기 때문에 9 곱하기 20은 18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어느 쪽 면이 20개인 거예요? 겉면 모든 겉면이요? 20개가 이 입체 도형에서 이 겉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입체 도형인데 그 안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걸 이해하시는 이렇게 20개가 있다는 걸 이렇게 다 세보시는 거였어요? 네. 네. 오른쪽과 같은 정면체의 어항이 15cm 높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항 위에 바닥에 작은 돌들을 쌓았더니 물의 높이가 19cm가 되었습니다. 어항에 넣은 작은 돌들의 부피는 모두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도형의 가로와 세로를 곱하고 원래 어음이 15cm의 우리 15cm 높이만큼 들어있다고 하고 19cm가 된다고 했으므로 19 빼기 10을 하여 11을 하면 30 곱하기 20 곱하기 19 빼기 15가 됩니다. 그러면 19 빼기 15를 했을 때 4가 되므로 30 곱하기 20 곱하기 4를 하여 24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새피나무 5개를 쌓아서 입체 도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든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 곱하기 3을 하여 9 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총 그 다음 도형의 면이 9개 바깥면이 겉면이 총 20개 들어있었으므로 이 9 곱하기 20을 180이 되므로 18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오른쪽과 같은 도형의 모양의 상자를 여러 개를 쌓아 정육면체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 수 있는 정육면체 중에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먼저 정육면체는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하므로 4cm와 3cm와 2cm는 12cm로 만들 수 있으므로 12 곱하기 20 부피를 구하는 것이므로 모두 다 22cm로 만들어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를 하여 계산을 하면 1228cm가 됩니다. 그럼 모든 변의 길이를 12cm로 만들어서 네. 가로, 세로, 높이를 다 만듭니다. 오른쪽과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여러 개 쌓아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정육면체 중 가장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알릴까요? 먼저 이 높이는 4cm, 가로는 2cm, 세로는 3cm인데 이 세수의 공통되는 최대 공약은 12이기 때문에 12를 총 3개로 곱하면 1728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12를 어떻게 구해? 직육면체에서 높이랑 가로랑 세로랑 이 세 개의 길이가 2랑 3이랑 각각 2랑 3이랑 4인데 2랑 3이랑 4의
그렇죠. 좋아요. 한 모서리 길이가 5cm인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 6개를 그림과 같이 이어져 입체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입체 도형의 겉면에 포장지를 붙이려고 한다면 필요한 포장지의 넓이는 적어도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세요. 이 직육면체 모양에서 이 한 개의 정육면체 모양인데 그 한 개의 정육면체 한 면의 넓이는 5랑 5 곱하기 5를 해가지고 25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직육면체에서 그 25cm는 총 26개이기 때문에 25에다가 26을 곱해서 69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여기 총 26개라는 걸 어떻게 네. 한 모서리의 길이가 5cm인 정육면체에 블록 6개를 그림과 같이 이어붙여 입체 도형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입체 도형의 겉면이 포장지를 붙이려고 한다면 필요한 포장지는 적어도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여기서 먼저 블록 6개를 붙였는데 이 이 입체 도형에서 한 면의 길이는 5 곱하기 5를 25제곱센티미터가 되고 면이 총 26개이므로 25 곱하기 26을 해 건너비를 구하기 위해서 25 곱하기 26을 해 65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어떻게 26개야? 계산을 해가지고 해도 돼요. 방법을 설명하면 되지. 계산은 어렵지 않아. 방법을 설명해. 어떻게 산 건지. 여기서 먼저 처음에 위쪽 면과 옆쪽 면의 개수를 구하면 총 2개가 6개가 나오고 이 왼쪽과 오른쪽 쪽 한 면의 개수를 세면은 1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총 2개가 있으므로 더하고 곱하기 1을 합니다. 6개가 총 2개. 라고 했지? 네, 그럼 12개야. 네. 거기에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하나를 더하면은 13개가 되는데 이 똑같은 게 총 2개가 더 있으므로 곱하기 1을 합니다. 세련이 이거 도와줄까? 아니면 네가 더 준비해서 다시 할래? 저가 더 준비해야 돼요. 그래? 그래? 자, 숙제를 다 안 했으니까